자, 윤석열이 어제 원가 주택을 언급을 했습니다. 1호 공약으로 부동산 문제를 발표해서 언론사마다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윤석열 측에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오후에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개념을 잠깐 쓰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어제 발표한 데 보면 재개발 재건축 완화,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규제 완화, 세금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원가 주택은 일부의 하나로 들어간 부분이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원가 주택을 30만호 정도로만 언급을 하는 것도 좀 불만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반대로 역세권의 첫 주택 20만호 공급이다 해서 용적률 혜택을 받은 역세권의 공공분양 개념까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LTV를 갖다가 80%까지 상향하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윤석열 문제에서 보도를 단 내용을 보면 윤석열 청년책의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조선일보. 그 다음에 윤석열 1호 공약은 청년 신혼의 원가주택 30만호, 그리고 역세권 주택 20만호에서 50만호의 반값 주택을 제공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에도 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가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 또 매경에도 윤석열 1호 공약이 청년의 원가주택 30만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들 그 개념만 갖고 갔지, 다른 산만한 일반적 그 건설업자, 기득권과 결탁되어 있는 이 건설업자의 민간 분양 확대와 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끌고 갔지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다. 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윤석열 진영이 왜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데 우리 개념을 끌고 갔나라고 제가 말을 좀 오늘 비판을 하고, 이런 정책으로는 혁명 21이 주장하는 원가 주택의 개념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려고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라는 자들이 이걸 짚고, 특히 홍준표, 유승민이가 이걸 씹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개념조차도 수용을 못하겠다고 달라들어서 씹는 자들, 하이에나 떼 같은 자들이 많은데, 원가 주택 이름이라도 발표한 것이 그나마 좀 다행 아닌가? 참 기득권에 얼마나 수구적 장벽이 높는가에 대해서 실감을 해요. 자, 그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면, 홍준표는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이다, 이재명보다 더 허황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작 윤석열이 30만원을 짓겠다는데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유승민은 윤 총장이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윤이 그 자신의 골자인 원가 주택을 뭐라고 말했는가 보면, 특히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청년 원가 주택을 언급을 했는데, 정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로 공급하고, 5년 이상 일단 기본 거주 후에는 정부에 대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이 있다면 70%까지는 갖고 갈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이런 청년 원가 주택을 5년 동안 30만호 공급을 하고, 또 역세권에도 용적률을 늘려서 재원 공급 없이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싸게 팔겠다. 공급 가격은 시세의 50에서 70%다. 자, 그래서 이게 역세권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원가 주택은 이렇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전부를 차라리 원가 주택 개념으로 묶고 갔어야 된다.
이 국민은 단순 맹쾌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개발국의 HDB의 분양주택 정책과 비슷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참지 못하고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제 정책을 20, 30대 무주택자에게 우선 시행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고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인 40대, 50대 무주택자도 점차 지금 이런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첫 공약 발표에서 이 원가 주택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이 이재명의 기본주택과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입니다.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홍준표는 나아가서 좌파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보다 더한 원가 주택이다. 자,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유승민은 부동산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거품과 부패 비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를 좌파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혁명 21은 빨갱이 정당이겠네요. 홍준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홍준표와 유승민은 우리 혁명 21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자들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려면 아주 강력하게 혁명 21의 원가 주택을 있는 그대로 밀고 가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아예 원가 주택만 밀고 가서 이걸로 옳으냐 옳지 않냐고 논란을 일으키는 게 윤석열에게는 월등하게 유리했을 겁니다. 다 달라붙어 가지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 달라붙어서 비난하면 할수록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우리 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원가주택이, 청년 원가주택이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 못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라는 자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게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청년 원가 주택은 처분 제한이 없는 100% 완전한 내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니, 국가가 특혜로 원가로 주택을 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처분을 갖다가 지 맘대로 하고 남겨 먹겠다면 그야말로 로또 주택이죠. 교수라는 자가 이 원가 주택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윤석열이 미흡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나 부동산 업자들이나 유승민이까지 달라들어서 씹어대니까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윤석열은 본인이 좋든 좋지 않든 원가주택이라는 타이틀로 내버렸고 홍준표는 토지는 정부가 가지는 위에 껍데기, 자기가 소유하는 반값 아파트, 유승민은 희망 사다리 주택, 그리고 최재형은 주거 사다리 회복, 주택 반값 공급한다고 했어요. 원희룡은 정부가 집값 절반 투자, 국가 찬스 반반 주택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정책이 원가주택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이 언론들이 윤석열 정책의 핵심을 이 원가주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서 결국 이 윤석열이 말한 부동산세를 갖다가 보유세를 낮추겠다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허용해주되 용적률 일부를 공공으로 돌리겠다, 이런 말들이 다 주목받지 못한 채 원가주택만 남아버렸다는 것. 이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 직후에 그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부동산 토건 개발업자의 앞잡이 세력들이 달라들어서 그것조차도 난도질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원가주택이라는 개념이 공론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홍준표가 좌파보다 더한 사회주의 정책이다,
또 유승민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파퓰리즘 공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유승민이 과연 개혁 보수냐? 전 개혁 보수가 아니라요. 저는 삼류 보수라고 봅니다. 홍준표가 마음이 따뜻한 보수냐? 아주 냉혹한 보수죠. 그래서 잘 됐습니다. 대선까지 이 주거 문제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은 자기가 어떻게 말했든 간에 언론들이 전부 원가주택으로 써버렸습니다.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원가주택하면 윤석열의 라벨이 되었으니까 그 원가주택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원가주택을 다듬어 정책으로 내기를 바랍니다. 더 디테일하게 또 더 정교하게.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논쟁이 붙게 된다면 그건 윤석열이 월등하게 유리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